자, 보통 우리가 택시 기사님 사건들을 다룰 때 보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건 조금 다릅니다. 네, 좀 달랐습니다. 일단 이게 14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고요. 사건이 벌어진 게 지난 12일 밤 12시쯤이었습니다. 일행이 총 4명이었는데 서울 동묘에서 홍대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서 탑니다. 그 당시에 택시 뒷좌석에 여성 3명이 나란히 앉았고 또 그 앞좌석 조수석에 남성 1명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일행이 타자마자부터 일단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운전석 의자 이 등받이 때문이었는데 운전석 의자의 등받이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뒤쪽으로 한껏 젖혀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진도 나가고 있는데 운전석 뒤쪽에 앉은 승객이 키가 160cm 정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체구가 아닌데도 등받이가 그야말로 무릎에 닿을 정도로 뒤로 이렇게 한껏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교수님 뭐 택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경우면 손님이 타면 앞으로 이렇게 당겨 앉을 맞습니다. 법도 한데 말이죠. 네, 뭐 개인 차량이 아니고 지금 승객을 모셔야 되는 그런 영업 활동에서 지금 저렇게 좌석을 해놔도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약간 저렇게 뒤로 제쳐놓고 운전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이 아프면 저렇게 합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지금 이제 완전 일자형으로 등을 딱 직각으로 받쳐놓고서는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사님도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승객이 타셔서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좀 의자를 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좀 잡아주세요.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대로면은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핸들이 막 안다. 네, 막 그런 그 상황. 손가락 끝으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 아니면 팔이 뭐 상당히 길거나 아니면 누워서 운전하거나 뭐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저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택시 탄 일행들의 주장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운전하는 내도록 이 깜빡이, 그러니까 방향지시등이죠. 방향지시등 한 번도 켠 적이 없다라고 그러고 급하게 좌회전을 하면서 한 4차선에 정차되고 있던 버스하고 충돌할 뻔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렇지만 아이고야. 겨우겨우 들이받을 뻔했는데 피해 갔다라고 하고요. 특히 또 급히 3차선으로 또 들어가다가 뒤에서 놀란 경적 소리 들리니까 다시 뺐다가 또 200m 있다가 다시 또 차선 급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또 경적 소리 들리고 아마 승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상당히 불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승객의 주장으로 저희가 중심으로 지금 전해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택시 기사는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한 후에 그 책임을 도리어 승객에게 돌렸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승현님, 네. 떠들지 마. 아이 진짜. 그러니까 왜 떠들어서 이게 사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앞에 남성이 타고 뒤에 이제 여성 3명이 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던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택시 안 내용이 뭐 라디오가 켜졌거나 음악이 켜졌는 게 아니라서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뭐 박장대소하고 시끄럽게 떠들지는 않았는데 택시 운전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대화 좀 안 하시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까 깜빡이도 켜지 않고 뭐 이렇게 했는데 떠들었기 때문에 뒷차한테 빵빵 빵빵 이렇게 소리도 몇 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택시 손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왜 우리의 책임이냐, 당연하죠. 우리의 책임 아니지 않느냐, 대화를 하는 건 우리의 자유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그 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거는 뭐 손님들의 주장인데 당신 우리한테 그 운전자가 손님에게 갑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이 출동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벌어진 건데 일행은 다른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거 왜 타겠어요. 내려달라 이렇게 하죠. 자, 사정을 했답니다. 그 승객이 내려달라고. 자, 근데 이 택시 기사는 내려주기는커녕 어떤 걸 했다는 거잖아요. 네, 112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택시 탔던 일행이 그냥 여기서 내려달라, 우리 다른 택시 타겠다, 우리도 소리친 거 죄송하다, 내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택시기사는 내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객들 입장에서는 이거 납치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도의 공포심이 들었다고 했고요. 이렇게 계속 말다툼이 오가는 상황에서 택시기사가 112에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손님이 폭언을 하고 있다, 도와달라 이런 내용의 신고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성 승객이 택시 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욕설을 하면서 아이고야.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역시나 또 욕설을 하면서 정상이 아니다. 전과자가 분명한데 가서 전과자 조회해봐야 되겠다. 너 잘 걸렸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승객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일도 있네요. 참 별의별 일이 있는데 어. 결국 주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택시 기사 측 주장하고 승객의 주장이 좀 다르긴 한데 택시 기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떠들었다. 이 승객들이 너무 떠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 나를 때렸다. 그래서 신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승객 같은 경우는 폭행한 적도 없고 이거는 블랙박스를 보면 다 알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블랙박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 얘기처럼 승희 의원님 블랙박스 까보면 알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112 신고를 해서 지금 기사가 손님에게 폭행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든지 그 경찰은 블랙박스부터 먼저 뽑아서 안에 있는 그 저장된 장치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택시를 탔던 손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에 블랙박스 확보 요청을 했지만 신고자가 택시 기사여서 그 택시 기사의 동의가 없으면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택시기사가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그 블랙박스를 제출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누리꾼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좀 영상으로 휴대폰을 촬영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타신 분들은 여성분들이고 처음 이런 어떤 상황을 겪어서 이러한 어떤 휴대폰으로 촬영할 여지가 없었고 진짜 그렇게 무섭게 운전했으면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진짜 찍소리 못합니다. 제가 올림픽에서 택시 그분은 뭐 운전을 그렇게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조금 과속을 했어요. 제가 100km 이상 충분히 넘는 과속을 해서 저희가 하남에 있는 데까지 왔는데 그 순간에 정말 택시기사님에게 단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좀 천천히 가주세요. 그렇게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촬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택시 기사에게 지금 이 봉변을 당한 남자 승객은 엊그제 이 기사를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